안녕하세요. 최상천의 사람나라 이재명 의대로 6번째, 박근혜 죽여라, 문재인 섬겨라. 오늘은 아까도 요 전 강의에도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앞에 건 좀 일종의 총론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거의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대선 부정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다 사드 배치했죠. 그 다음에 둘 다 위안부 협정 맺었고 유지했죠. 위안부 협정 아직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지소미아 했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죠?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근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보자. 그럼 극명하게 대비가 되겠죠.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려는 꿈 접고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면 시장이든 정치든 더 이상 계속할 이유 없다. 나 이 말에 박수 쳐요. 정말 멋있죠? 정말 이래만 되면은 이재명이는 반드시 대통령 돼야 돼요. 근데 말만 믿으면 안 되겠죠? 그걸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검증은 누가 한다? 주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해보겠다. 정말인지, 이 말이 사실인지. 이재명이 박근혜를 구속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해고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박근혜를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 시체 옆으로 보내자. 이 얘기입니다. 말을 해도 좀 극단적으로 하죠. 그 모습입니다. 박근혜를 그를 호위하는 새누리당과 이 모든 사태의 뿌리인 재벌 기득권자들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석으로, 박정희의 유해석으로 보내주자.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그러니까 박근혜 타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죽여라! 죽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박근혜한테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가 뭐라 했다? 죽여라 했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생각 없는 인형이다. 여기서도 인격적으로 짓밟죠. 그 다음에 이미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박근혜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안 갑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고 있다. 불법 농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들이 차지해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방법 좀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몰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들어앉게 만들겠다. 자기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신출귀몰한 제주예요, 이거는. 이런 건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절대로. 이런 말 못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인하고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임을 잊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다. 이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직행해야 될 사람이 있다. 박근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부인한 건 없어요. 박근혜가. 국정농단 좀 했을 뿐이지.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걸 중국식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이 뭡니까? 언론의 자유와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게 누구? 문재인이에요. 울산 선거 보세요. 저게 무슨 선거예요? 공작이지. 그래서 진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라도 있지. 근데 박근혜보다는 훨씬 심각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바를 자청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선거팀을 꾸리면서 우리는 원팀, 꼭 잡은 손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거 포스터에 이런 사진을 탁 걸어놨어요. 대단하죠. 나는 문바야! 인정해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자.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 탈취를 했죠. 둘 다. 국정원 댓글 공작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킹크랩 댓글 공작 아시죠? 둘 다 똑같은데 실제로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커요. 문재인 쪽이. 근데 이 박근혜는 지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그때 정부가 누굽니까? 무슨 정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한 거예요. 박근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박근혜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판 3.15 부정선거다. 이 뭐 시간 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18대 대선은 3.15보다 더한 부정선거다. 이제 3.15에서 3.15보다 더한 거로 이제 한 격 더 올라갔습니다. 그죠?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다. 그래서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장하나라고 있죠. 그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여자분. 아, 나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 국회의원 해야 돼요. 강단 있고, 부드러우면서 강단 있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강동원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렸죠. 그 자른 배후에 누가 있을까? 문재인이죠. 부담되는 사람은 다 자른 겁니다. 그럼 대선 부정 얘기를 하면 다 잘라버리고 대선 부정 다 덮는데, 박근혜 대선 부정 덮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줄기차게 가장 격렬하게 규탄했고, 그래서 규탄을 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탄핵 구속에 앞장섰죠.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근데 대선 후보 경선 때 심각한 수준의 부정을 했죠. ARS 자료 같은 거 왜 바로 파기해요? 그거 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파기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문재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비판을 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비판 안 하지만은, 수위 높은 비판 안 하지만은, 문재인의 재벌 정책이 거꾸로 간다. 그 비판하고, 문재인 지지율 그 별거 아니다. 한 달이면 자기가 역전시킬 수 있다. 문재인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것을 취하는 것은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때 사라져버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다. 네 대통령 자격 없다. 될 자격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때까지는 정상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비교적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다만 이 문재인의 그 민주당 경선 부정에 대해서는 뭐 지지자들한테도 단결을 호소하고, 그죠? 원팀을 호소하고 덮고 넘어가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팀에 대해서는 그게 악마의 짓이고 우리 팀이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협력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쇼를 다 했죠. 문재인이가, 그죠? 문재인, 안희정, 최재명, 이재명, 최성 이래가지고 맥주 파티 또 있잖아, 그죠? 만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안희정, 이재명 가족이 또 가족까지 나서가지고, 가족이 나서가지고 유세하고. 영원한 원팀이다, 그거. 그 다음에 이재명 부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또, 그죠? 이재명 지지자들의 표가 아쉽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거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탐력 유세 때, 이재명의 꿈이 나의 꿈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정사회를 자기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도 야비한 짓을 많이 해나오니까 문재인이 성남에서 막 욕은 엄청 먹어요. 여하튼 경선 과정에까지는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재명이 했다. 근데 킹크랩 굿에다가 성공하자마자 딱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아까 얘기했죠? 무릎 꿇는 그게 뭡니까? 문바를 자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한반복 문재인 정부 성공을 주문하듯이 외웁니다. 아까 찾아봤죠? 그죠? 제가 간헐적 단식하는 걸 보자. 한 6년 했어요. 6년. 6년 했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재명은 간헐적 충성맹세를 해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충성맹세를 해요.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아니 대선 부정했는데 박근혜가 하면 3.15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고 문재인이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성공을 시켜야 되고 완전 극과 극이죠. 그 다음에 킹크랩 부정선거 총책, 이 총책이 김경수라는 건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받고는 법정 구속됐죠. 그죠? 그렇죠? 근데 실사구시하고 진짜 법과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 김경수를 옹호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재명은 김경수를 적극 엄호하고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드루킹의 음해 공격을 받았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재판까지 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이재명이 김경수 영장 청구한 거는 특검의 무능을 자백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창호 판결문 보면요. 성창호 판결문을 보면은 김경수는요, 징역 10년을 처해도 낮아요. 근데 성창호도 집권당한테 그래 못한 거지. 정권 바뀌면요, 얘들 진짜 3.15 부정선거 규모로 한 인간들이 이 문재인 집단이에요. 얘들 3.15 때 부정선거 했는 집단처럼 처벌해야 돼요. 최인규 어떻게 됐어요? 사형됐어요. 총질했던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 사형은도 받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요, 김경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능을 자백한 거다. 여기까지 나가요. 아마 이런 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only 이재명 아닌가 싶어요. 김경수는 텔레그램 그게 확인 안 되더라도, 텔레그램 그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 안 되더라도, 그죠? 빼도 박도 못해요. 사실에 기초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건데, 그걸 무능을 자백하는 거다 하는 게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옹호, 우리 편을 거부하거나 우리 편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일종의 적개심을 가진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 언어가 이래 되면요, 뭐가 됐냐? 무기가 되겠죠. 그죠?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언어는 뭐 때문에 있어요? 무기로 쓰려고 있어요.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 자체가 변질돼 버립니다. 이래 되면. 언어 자체가 변질돼 버린 전형적인 사회를 하나 꼽아라. 어디 꼽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죠. 그죠? 언어 자체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소통의 언어가 아니죠.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명령하면은 무조건 따라가는 그 언어적, 사회적 구조에 맞는 언어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 되면 그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해요. 이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 더 나가서는 문바가 원팀을 구성해가지고 킹크랩 구테타 정권, 킹크랩 정권의 성공을 결의합니다. 거기에 성공을 결의한데 앞장서는 게 누구겠어요?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이가 앞장서가지고 이걸 이제 원팀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킹크랩 성공 원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금년 6월 달부터 이제 양정철이가 이재명이 방문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일부러 이 사진을 하나 올려왔는데, 김경수 이 헌급 이래 수갑 차고 헌급 들어오고 있는 거 이거 참 너무 보기 좋아요. 나는. 그 다음에 법원에 출석할 때, 그죠? 김경수는 수갑을 안 채웠거든요. 박근혜까지 수갑 채웠잖아. 그죠? 거의 예외 없이 다 수갑을 채웠는데, 김경수는 어떻게 했냐? 수갑도 안 채웠을 뿐만 아니라 포성도 안 하고, 양복 입고, 저거 있지? 그 뭐예요? 대차 봉투 하나 무슨 사무 보는 사람처럼 들고 딱 출석해요. 이런 인간들이 공정사회 가는 게 정말 웃기는 코미디 아니에요? 참 골 때리는 인간들이. 그러면서도 공정사회라는 말을 하는 걸 낯짝에 철판을 깔고 말을 해요. 얘들의 말은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데도 슬슬 웃어가면서 얘기해요. 문재인 보면은. 무서운 종자들이에요. 옆에는 드루킹 토사구팽 당했죠. 이재명이 이런 김경수를 적극 옹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김경수 지사 인품을 잘 안다. 드루킹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간책이다. 이 사람이 이간책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간책이라는 건 왜 이간책이라고 그러냐 하는 건 설명을 했죠. 자기는 거기 문바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죠? 거기에 방해되는 어떤 뭐가 나오면 그건 전부 이간책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언어죠. 그렇죠? 이러면 공정성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심리 바탕에서 공정성을 우리가 도출해내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이제 이재명이 글을 올리니까 김경수가 그 이튿날 고맙다. 마음이 놓인다. 그래요. 뭡니까? 야, 우리 원팀 맞네. 이제 이재명한테 슬슬 이제
이 원팀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이 뭡니까? 내놓고 원팀 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팀 과시. 이게 도원의 결의를 빗대 가지고 술집의 결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의한 게 뭐냐? 킹크랩 정권 성공시키자 이겁니다. 박근혜 때는 때려잡자 했고 똑같은 짓을 해놔놓고 짓인데 이 손잡은 거 보세요. 서로 손을 따고 무슨 연애하나, 삼각연애하나. 이런 걸 뭐예요? 이런 사진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그죠? 굉장히 자기저잖아, 그죠? 이재명이 이렇게 좋을까? 문바에 들어간 게 이렇게 막 뭡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이잖아. 이제 술까지 한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선물이 주어집니다.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 탄원서. 대법원 판결 앞두고 탄원서가 그 탄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한다고 주도한다고요? 문바들이 주도합니다. 이건 전번에 얘기를 했죠. 문바들이 주도한다고. 그래서 킹크랩 쿠데타 주범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할 때하고 극과 극의 대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바를 자청하고 문충원팀 뭐냐 하면 문에게 충성하는 원팀. 이 쿠데타 정권의 성공을 결의한다. 그렇게 볼 때는 이재명은 이미 킹크랩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이었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극과 극입니다.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했는데 7월 8일 날 결정을 하고 7월 13일 날 부지를 성주 성산리로 발표했죠. 근데 이게 이제 막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9월 30일 날 성주 골프장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제 이 사드 배치 운동의 반대의 아이콘 누구일까? 이재명이죠. 어느 정도 반대의 아이콘이었나? 그건 이따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성주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서도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된다. 한국 땅에. 이 땅에 어디에 해도 안 된다. 나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나도 그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사드, 이게 북의 핵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미 핵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핵 터지는 걸 그 성주에서 사가지고 방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의 MD 전략이다. 미사일 방어체제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쏘는 걸 여기서 감시하기도 하고 그걸 타격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거지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 불가능하다. 북한을 겨냥한 건. 그 말도 나는 100%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재명을 잔뜩 또 띄워줍니다. 성주 가서 연설했는 영상이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한 걸음 더 나가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미국이 철수해도 좋다. 사드 처리하겠다. 사드 배치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런 정도 결이죠. 그 다음에 주둔비를 왜 내라 그러냐 말이야. 우리가 주둔비 받아야지. 그 말에도 난 100% 동의. 그건 내가 그때 강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공격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참사를 일으킨 거다. 이게 사드 배치라는 게. 그 다음에 중국 CCTV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건 진짜 가벼운 행동이에요.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이. CCTV하고 하면서 대통령 되면은 사드 처리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배치 결정이 나자마자 그 이틀 만에 바로 반대의 선봉에 서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런 건 막 재발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머리 좋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딱 보면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금방 와요. 이재명 정도 머리 때면.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반대하면서 상주 김천 사드 집회 사드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연설까지 합니다. 정치인적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드 반대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이때는. 근데 문재인이 되고 나서 사드를 4기를 추가 배치해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응? 저도 거기 반대 집회 2번 갔다 왔어요. 문재인은 오락가락했다. 근데 자녀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 지시됐고 그러니까 진보단체들에서는 그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 하고 막 엄청나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은 사드 추가 배치는 최선의 조치다.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완료 후에 소성리 집회한 성주에 집회한 장소 거기서 미국과 문재인을 정부를 엄청나게 규탄해. 그 사람들 막 좌절감이 엄청났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그냥 뭐 매일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으니까.
사드 배치된 이후 우리 주민은 서로 보기만 해도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꿈에서도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새벽 4시 마을회관에 뛰쳐나온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뭐 많이 다쳤죠 그때. 그 박근혜 때보다 훨씬 잔인한 진압을 했어요. 문재인이. 그래서 문재인이 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게 7월 29일이고 강행한 게 9월 7일인데 2017년도 요때 진보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촛불정부 아니다고 격렬하게 규탄하고 할 때 그러면은 이재명은 뭐 했냐? 박근혜 때 그렇게 선봉에 서가지고 사드 반대하던 이재명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내가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동상이몽에 출연했어요. 동상이몽에. 그때. 동상이몽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떴어요. 즐긴 거지, 뭐. 그때 한참 있잖아요. 이 사드 배치 때문에 막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지금은 성남 시중에 집중할 때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도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드 배치 나 관심 없어. 적어도 관심 없는 척 할래? 얘기죠. 8월 5일 날 보도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 여기서 얼마나 떴냐? 단독하는 띄고 보도가 돼요. 그 정도로 이면 사람들이 시선을 잡은 거죠. 그죠? 거기서 김혜경이 상남자 이재명 이벤트에 눈물을 흘렸다. 이게 세계의 로맨스다.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재명 부부가 출연하다가 이제 9월 7일 날 그때 좀 하차하려고 하니까 또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재명에 대해서 좋은 여론이. 그러니까 해명까지 해요.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 해명까지. 이재명 부부 하차 아닌 로테이션이다. 이 사람 다음에 또 나온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사이에 동상이몽에서 엄청 인기를 얻은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얻었냐? 여기 이름 보세요. 검소왕 이재명이에요. 검소왕 이재명. 그래서 24년 된 에어컨을 수리한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맥가이버가 아니라 명가이버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선행까지 나옵니다. 선행.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동상이몽 출연료 전액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다. 자, 성주의 주권자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때 사드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재명은 뭘 했을까? 동상이몽에서 너무나 즐겁게 놀았다. 이 사람이 주권자의 모습일까? 진짜 모습일까? 국민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문재인의 꼬봉일까? 위안부 문제. 박근혜가 엉터리 협정을 했죠. 그죠? 그렇죠?
엉터리 협정. 그때 이재명은 뭐라 했냐? 강간당한 딸이 반대하는데 애미가 마음대로 합의한 거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 미친년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짓 했다면.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동의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30년 법조문 만지며 먹고 산 내 판단에도 무효 맞습니다.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는 1월 초에는 2015년 12월 말에 이제 그 협정을 맺었죠. 그죠? 엉터리 협정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소녀상을 말이에요. 옮겨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못 옮기도록 젊은 청년들이 가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겨울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같이 가가지고 같이 농성한 겁니다. 보세요. 이재명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인 중에서 최선봉에서, 그죠? 협정을 반대한 사람이잖아. 그죠? 박근혜가 맺은 협정을 반대한 사람 맞죠? 최선봉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천추의 한을 푼돈 100억에 팔아먹다니 하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 이 과정에서. 문재인은 이제 엉터리 협정을 맺고 나자마자 나눔의 집에 위안부 할머니들 계신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요. 정부가 100억의 혼을 팔아넘기다니 하면서. 참, 이 종자들은요, 정말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이 종자들은요, 야, 정말 주권자를 개돼지 이하로 알아요. 얘들은. 쇼만 하면 다 속는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아니래요. 그래서 문재인은 10억에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을 내놔야 되는 거다. 맞는 말 했죠? 그렇죠, 그죠?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국가폭력에 대한 그 피해 배상 청구권은 불가침의 권리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걸 대행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지원해 준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박근혜가 덜러덩 지가 뭔데 말이야. 100억엔 받아가지고 돈은 우리가 나눠줄게 하면서 받아온 거예요. 미친년이. 그래서 그 협의가 다 무효다. 그래서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 그래서 100억 원 모금운동을 제안한다. 누가? 문재인이 극하고 앉아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아, 이제는 문재인한테만 기대하면 모든 문제가, 위안부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또
규탄되고 결의문 채택하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내고. 그래서 이 합의 직후에 문재인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 국가폭력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박탈할 수 없고 대행도 불가능하다.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참여정부 때 이걸 주관해 봤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무효다. 맞아요. 무효 맞아요. 왜? 정부가 그 합의를 맺을 권한이 없잖아요. 위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신성불가침에 걸린데, 그거는. 기본권인데. 누가 국가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주더라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00억 제한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이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래 놓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농락하냐? 트럼프가 왔을 때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하죠. 마치 이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미일 한 3국 동맹을 맺자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이 중국을 포위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있어가지고 지금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박근혜가 그래 한 겁니다. 박근혜는 그러니까 개코도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문재인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방문해 11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2017년 11월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용수 할머니를 딱 내세워가지고 마치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탁 상황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먹는 청와대 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8명 부릅니다.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뭐라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는 진실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는 무효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막 너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문재인만 믿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응? 1월 4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 그 김복동 할머니한테 또 가요.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가 그때 뭐라 했냐?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고 법적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셀셀셀셀 웃어가면서 있잖아. 그죠? 뭐 다 들어둘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닷새 후 1월 9일 날 강경화가 나와가지고 위안부 합의 폐기 그 위안부 그 협정 있잖아요. 그죠? 그 파기 안 한다. 근데 사실은 파기 안 한다 하면 그게 협정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사실은
파기 안 한다 하면 뭐 하는 것처럼 들려요. 얘들은 그죠? 그런 사기 언어를 막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에요. 파기 대신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대요. 참, 이놈들 말장난 대단하죠?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일본에 촉구했다. 이것도 언론이 있잖아요. 그죠? 언론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예요? 핵심은? 진정한 사과가 뭐예요? 어떤 게 진정한 사과예요? 무릎을 꿇으면 진정한 거고 무릎 안 꿇으면 아닌가? 이러니까 진정한 사과라는 그죠? 아무 내용도 없는 사탕 발림으로 그죠? 말을 딱 끼워 놔놓고는 마치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됐냐?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류가 하는 짓이 한일 위안부 협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한테는 온갖 달콤한 얘기하는 거 다시 이후에 이 짓을 합니다. 이 인간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그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강경화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다. 야, 이것도 미친년이네. 아니, 할머니 입에서 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 멋대로 정말 이 인간들은요, 자유한국당은요, 이런 인간들 아니에요. 정말 내 민주당을 생각하면요, 문재인과 민주당을 생각하면 정말 피가 끓어요. 일어나놓고요, 문재인이 달밤에 똥물 퍼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그러냐 하면은, 기존 합의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으면은 파기하고 재협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과 원칙이 뭔지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시부리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 있잖아요. 좋은 말 딱 골라가 단어 몇 개 골라가 시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알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똥이야 된장이야. 완전 미친놈이에요. 진짜 미친놈이 달밤에 똥 퍼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는 이 문제를 이제 저가 끌어안으니까 부담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희상한테 맡기는 거예요. 문희상이 지금 쫄따구거든. 그 다음에 문희상이 새끼가 또 국회의원 하고 싶거든. 그렇게 문희상이 뭐 가지가 탁 잡힌 거예요. 그 욕은 네가 먹어. 그 문희상이 나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문희상이가 1 플러스 1 플러스 국민성금,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그 다음에 양국의 이 국민이 성금을 내 가지고 이들한테 나눠주자 이 얘기예요. 기금 마련해 나눠주자. 이게 뭐야 말이야. 구걸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내 요즘 생각하면요, 박근혜 칠푼이 중에 악한 칠푼이 봤어요? 에? 나쁜 칠푼이 봤어요? 칠푼이는 악하지를 못해요. IQ가 120은 넘어야 나쁜 놈 돼요. 왜? 나쁜 짓을 구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칠푼이가 어떻게 나쁜 짓 해요? 못하지. 근데 칠푼이는 그 밑에 나쁜 놈들이 득실되겠죠. 갖고 놀기 좋으니까. 그죠? 근데 문재인 팀은 이건 악질이에요. 무지한 박근혜는 엉터리 협정을 맺은 거죠. 그죠? 개인 청구권 문제를 일본의 위로금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받은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돈 100억 원 껌값 받은 거죠. 사악한 문재인은요, 박근혜가 맺은 이 엉터리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죠. 유지하면서 뭔가 엄청난 일본에 요구를 하는 것이냐 사기를 치죠. 그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 그래서 보세요. 사악한 문재인은요, 엉터리 협정 맺은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막 공격해가 저가 민족 세력이고 자주 세력이고 정의 세력인 것처럼 행세하죠. 그래가지고 막 뭡니까 엄청난 박수를 받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위안부를 탁 불러다가 위로하느냐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죠. 이놈들은 그죠? 씨앗 하나 안 남기고 다 핥아먹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질 사기를 칩니다. 협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면서 박근혜나 그나 똑같죠? 유지하면서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이 뭐가 하는 양 있잖아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했냐? 박근혜 때는 엉터리 협정을 체결하자 선봉에 서서 비판하고 소녀상에 가서 밤새워 농성까지 했잖아. 근데 문재인이가 엉터리 협정에다가 사기질까지 쳐도 이재명은 무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위안부 사기를 칠 때 이재명이 뭐 했냐? 아까 우리 저것도 봤죠? 사드 배치할 때 이재명이 뭐 했는지 봤죠? 동상이몽 나가서 헬롱헬롱 그랬죠? 이때는 뭐 했냐? 1월 달에 이 사기를 쳤는데요. 1월 9일 날 강경화 나오고 10일 날 또 이재명, 문재인이가 또 설레발 쳤잖아요. 그죠? 1월 19일 기사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구두를 신는다. 이게 뉴스가 떴어요. 폐업된 문재인이 구두 사시는
수제화 만든, 장애인 수제화 만드는데 거기에 폐업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거기 가서 구두를 사 신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아부의 극치죠. 변소도 그럼 청와대 가서 누지.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문재인의 그 사기 행각을 비판하는 대신 누구를 치느냐? 문재인의 적을 칩니다. 문재인 적 누구? 이명박을 칩니다. 엉뚱하게. 자, 어떤 글을 올렸냐? 1월 19일 날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명박이 걸어 넣을 때도요, 적폐로 걸어 넣은 거 아니에요. 뭡니까? 경주에 있는 그 회사 이름 뭡니까? 다스 회사 그 사주가, 실질적 사주가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이명박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빌미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게 감옥 넣을 일이에요. 이 인간들은요, 정말 골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지소미아 어떻게 하냐? 참 지금 세계만 봐도 대단하죠, 이재명. 우리의 이재명 대단하다, 정말. 박근혜가 지소미아를 추구했을 때는 박근혜는 일본 간첩이라 그랬습니다. 글을 이래 올린대요.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입니다. 이래 올려요. 이게 2016년 11월 7일입니다. 문재인한테는 지소미아 유지하기로 했죠, 그죠? 이때도 또 사기칩니다. 사기친데 어떻게 사기를 치냐? 조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요. 이건 내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설명했는데 미국 코를 깨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조국을 자꾸 자르라 그러니까 미국 코를 깨기 위해 가지고 그럼 미국이 답답한 걸 뭘 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래 하면은 미국에서 조국이 오케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미대사로 된 문정인은 노케 했을 뿐만 이수혁이라는 사람 아그레망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손들었죠, 그죠? 여하튼 조국 살리려고 이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요, 11월 6일 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유지하기를 한 게 22일인데, 그러니까 한 16일 전에 이미, 그 16일 전에 이미 미국한테는 어떻게 하냐.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고개 팍 숙였어요. 거기 팍 숙인 게 기사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탁 들켰어요. 기사로 나온 게. 미국의 스틸웰이라는 사람이 차관보가 청와대 가가지고 김현정이 만나고 나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환상적인 얘기는 논의다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22일까지는 좀 기소미합 파기하는 것으로 좀 양해해주고 그때 가서 우리가 기소미합을 유지해 줄 테니까 미국에서 여기에 좀 협조를 해달라 한 것 같아요. 그게 환상적인 논의라.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죠? 하원인가 상원인가 여튼 미국에서 지소미아 유지해라는 결의까지 했어요. 의회에서. 어? 그러니까 이래 쇼를 한 겁니다. 미국 놈하고 짜고. 그래서 막판 결정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죠? 지소미아 파기할 거라고 보도가 다 나왔어요. 참 이놈들 쇼 대단하죠. 보세요. 위안부 쇼. 이거 쇼. 이 인간들은요. 그러나 놓고 22일 날 발표는 어떻게 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시한부 연기한다 그래요. 조건부 연기한다 그래요. 이게 골 때린 얘기예요. 아니 지소미아는 그죠? 1년에 한 번씩 그 특별한 그게 없으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 1년 단위로 연기가 되는데 무슨 조건부로 연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일본이 세계 수출하는 품목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그거예요. 미친놈들 말이야. 이게 국가야 말이지. 그러니까 민주당 인간들은 또요. 지소미아 연장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래요. 참나. 골 때리는 인간들. 참. 이거는 북한 사회를 보는 것 같아.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여기에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아베가 찬물을 끼얹어 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언론은 그죠? 이건 퍼펙트 게임이다. 저가 알아서 장단치고 박수치고 무슨 생지랄 다 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 거다. 그 얘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소미아 연장할 때는 이재명은 또 무건 수행을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스님 됐으면 큰 스님 됐을 거예요. 대신에 끝없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공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지소미아를 연장한 문재인 또 일본 간첩입니까? 3일 내로 대답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